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25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한 여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그에게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그를 그리워했고 그 사랑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자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 그리고 그를 사랑한 네 여인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복수를 맹세했다가 용서를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이고, 원수의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포기한 이야기이며, 1200냥을 버려 모르는 여자의 자유를 산 이야기이고, 아내가 먼저 후처를 드리라 말한 이야기이며, 마지막엔 전 재산을 백성에게 나눠주고 채마밭에서 조용히 눈 감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799년 겨울, 평안북도 의주 국경.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이 내리는 것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상옥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목. 그리고 내려오는 칼. 아버지. 20살 임상옥의 절규가 차가운 하늘을 찢었습니다. 이날의 제목은 밀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거상 박주명이 자신의 금지품을 상옥의 아버지 임봉에게 짐 속에 몰래 숨긴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무고한 죽음. 상옥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핏빛이 흰 눈 위에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박주명,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칼이 훗날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네 여인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804년 의주장터. 이 조선 인삼의 가치를 아십니까? 유창한 중국어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25세 임상옥.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 대신 붓을 들었고 분노의 주먹 대신 인삼꾸러미를 들었습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5년 사이에 바로 첫 번째 여인.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여인이 원수의 딸이었거든요. 그 여인은 상옥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청년을 바라보던 박단영.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청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자신의 양아버지 박주명이라는 것을. 사실 단영의 사연도 기구했습니다. 20살에 혼인했지만 단 열흘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꾸기 전에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미안해하던 시아버지 박주명은 그녀를 딸로 삼았고 그렇게 그녀는 원수의 딸이 되었습니다. 절세의 미모에 명석한 두뇌, 탁월한 상술까지 갖춘 그녀는 만상의 여성 리더로 떠올랐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터에서 상옥을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25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저 인삼거래의 통역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단영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옥의 능숙한 통역으로 단영은 큰 이윤을 남겼고 거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의주 성박 언덕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단영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상옥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둘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단영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단영은 촛불을 켜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임상옥.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양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나는 원수의 딸이야.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며칠 후 단영은 양아버지 박주명의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주명이 금지품을 임봉에게 짐에 몰래 숨겼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 아니야.
문서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 딸이라니. 그날 밤 단영은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며칠 후 상옥이 단영을 찾아왔습니다. 산속 연못가.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아가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단영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왜 우십니까? 임도박님의 부친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박주명이 저지른 일이지 아가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단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도박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도박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평생 원수 딸과 산다는 손가락질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단영은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상욱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임도박님께. 이 편지를 쓰는 제 손이 떨립니다. 저는 20살에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혼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도박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양아버지가 도박님의 부친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도박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도박님을 사랑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함께할 수 없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단영 올림. 편지를 읽은 상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단영 아가씨.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806년 중국 영경의 밤. 상옥은 큰 인삼거래를 마치고 흐뭇한 마음으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관비로 끌려간 여동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를 사지 마세요. 골목 어귀에서 한 조선 여인이 청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조선에서 온 처녀요. 첫날 밤 값이 1000냥이요. 상옥의 눈에 그 여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얼굴. 그 눈빛에서 관기였던 자신의 여동생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여동생을. 하지만 눈앞의 여인을 보자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잠깐, 저 여인을 제가 사겠소. 그럼 1200냥 내시오. 1200냥. 이번 거래로 번 공금 전부였습니다. 줬소. 1200냥 드리겠소. 돈이 전달되고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장미령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상옥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상옥은 자신의 노자돈 70냥까지 꺼내주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장미령이 떨리는 손으로 속옷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써주십시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상옥은 붓을 들어 썼습니다. 조선상인 임상옥. 상옥이 떠난 후 장미령은 속옷에 적힌 이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상옥. 조선상인 임상옥.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을 거야. 반드시. 조선으로 돌아온 상옥은 공금 횡령죄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장미령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연경에 남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약방사원, 찻집 종업원, 무엇이든 했습니다. 매일 밤 속옷에 적힌 임상옥 세 글자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3년 후 연경 최고의 한약방 부자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낳아 정실부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임상옥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아, 조선에서 오는 모든 상인에게 물어라.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1812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오. 장미령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상옥이라고 짓고 싶어요. 좋은 이름이요. 무슨 뜻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 이름이라는 것을. 매일 밤 아들을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상호가, 내 이름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란다. 너도 그분처럼 자라다오. 1813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임상옥이라는 조선 상인이 의주에 있다고 합니다. 장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재회의 날 저택문이 열리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대인, 장미령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7년을 찾았습니다. 떠나는 상욱에게 장미령이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엄청난 돈과 함께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대인님,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대인님을 1808년 관아 탈출. 뛰어. 빨리. 상욱과 함께 관아에서 탈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윤채연. 원래 대제학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고 그녀는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임도방님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달빛이 비추는 산속 동굴.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두 사람. 울지 마십시오. 이제 자유입니다. 그 순간 채연의 가슴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 갈 곳 없는 채연을 상욱은 사당패에 소개했습니다. 채연은 난초처럼 청초한 외모와 탁월한 춤솜씨로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당패에 남은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임도방님을 가끔 볼 수 있어. 수많은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큰 부자도 권력자도 다 거절했습니다. 대장이 물었습니다. 채연아, 너 혹시 임도방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1812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사. 채연이 상욱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방님을 사랑합니다. 바람이 낙엽을 날렸습니다. 채연 씨, 제 신분이 낮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평생 도방님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상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단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 수는 없었어요. 1814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상욱이 연루되어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채연은 박주명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임도방님을 구해주십시오. 내가 왜? 제가 송도로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박주명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대에게 무엇이기에?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람만 계시면 됩니다. 후에 채연은 양반 신분을 되찾았고 젊은 관료 장영국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소? 채연이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소. 하지만 괜찮소. 나는 부인을 기다리겠소. 부인이 언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날을.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밤 채연은 품속에서 낡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상욱이 써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임도방님, 행복하세요. 저는 그저 멀리 1810년 의주 만상. 홍미금은 도방 홍득주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의주 최고의 미인이자 온화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정치수라는 양반 남자와 혼담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출세를 위해 그녀를 배신하고 박주명에게 붙었습니다. 아버지마저 괴한에게 피습당해 세상을 떠났고 만상은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그때 임상옥이 나타났습니다. 미금 아가씨, 제가 만상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미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치수와는 다른 사람이야. 진짜 남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두 어머니의 권유로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인 첫날 밤부터 미금은 느꼈습니다. 남편의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남편의 마음은 내게 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미금은 현명했습니다. 절대 묻지 않았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손을 잡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몸만이라도 제 곁에 있으니까. 천천히 제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1816년 단영이 관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금은 남편이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보, 왜 그러십니까? 단영 씨를 이 집으로 들이십시오. 상욱이 놀라 미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이 단영 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단영 씨를 후처로 들이십시오. 그것만이 그녀가 관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미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날 밤 미금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 내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눈다는 것이. 하지만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야. 내 마음이 아파도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상욱은 단영과 합방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금. 진지 드세요, 여보. 미안하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미금.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집의 가장으로서, 제 남편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상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미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미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남편이 내 앞에서 처음 울었다. 남편의 마음을 다 가지지 못했지만 괜찮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불꽃 같은 열정만이 사랑이 아니다. 신뢰와 존중, 책임도 사랑의 한 형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장사는 이문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1832년 평안도 의주에 대홍수가 닥쳤습니다. 상욱의 경쟁자 정치수는 즉시 소금을 대량 매점했습니다. 이재민이 생기면 질병이 돌고 소금이 필수다. 큰 돈을 벌 기회야. 하지만 상욱은 달랐습니다. 3,000석의 구황염을 즉시 사들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라. 무상으로요? 그렇다. 깊은 산속 화전민에게도 직접 전해주어라. 부하가 물었습니다. 대방님, 이러시면 막대한 손실인데. 상욱이 말했습니다. 삼보, 장사란 무엇인가? 이문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렸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네. 어느 날 한 승려가 신기한 술잔을 가져왔습니다. 계영배. 이 잔은 70% 이상 차면 술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상욱이 직접 술을 따라봤습니다. 70%를 넘자 술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가득 참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상욱은 그 잔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의 5분의 1은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 나눴습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네. 돈은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 고여있으면 썩는 법이네. 구황염 소식은 멀리 연경까지 전해졌습니다. 장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역시 그분다워. 이 은자를 임상옥 대방에게 전해라. 더 많은 백성을 구하는 데 쓰시라고. 채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임도방님의 선정을 조정에 보고해주세요. 단영은 전염병이 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의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두 사람은 나란히 백성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인적 없는 언덕에서 마주 선 두 사람.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일하는 동지로 남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단영 아가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평생. 두 사람은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둘러보다가 하루 종일 채소를 팔지 못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사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다음부터는 채소를 아침 일찍 가져오십시오. 신선할 때 팔아야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군수님은 처음 봅니다. 1836년 임상옥은 57세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젊은이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사꾼입니다. 본업으로 돌아가 더 많은 백성을 돕겠습니다. 조정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1845년 임상옥은 66세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아버지,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정신이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라. 대저택은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빚탕감 소식이 퍼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상옥과 미금은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상옥은 채마밭에 나갔습니다. 배추, 무, 상추를 심고 손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미금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쉬면서 드세요. 고맙소. 두 사람은 채마밭 옆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금,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하오. 저도요, 여보. 어느 날 저녁 달을 보며 상욱이 시를 썼습니다. 채마밭에 달빛 비치니 세상 부귀가 부질없구나. 평생 모은 재물 다 나눠주니 마음이 물처럼 가벼워라. 미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의 시는 참 아름다워요. 과찬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봄날의 이별. 1855년 봄, 77세의 상옥은 채마밭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소. 그저 좀 피곤할 뿐. 침상에 누운 상옥 주변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너희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아버지.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자식들이 나간 후 미금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미금.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저야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쉿. 말하지 마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미금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나요. 꼭. 그날 밤 상옥은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단영이 나타났습니다. 임도박님 사랑했습니다. 평생. 장미령이 나타났습니다. 대인님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대인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채연이 나타났습니다. 도박님 저도 행복했습니다. 도박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의 미금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쉬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내 여인이 함께 상옥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장미령의 마지막 편지. 1850년 장미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임대인, 저는 이제 늙어 연경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상욱이를 보냅니다. 평생 감사했습니다. 대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요. 장미령 올림. 몇 달 후 20살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임대인님, 저는 장상옥입니다. 상옥이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상옥은 청년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장부인께 평생 감사했습니다. 부인의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승에서 꼭 다시 만나요. 임상옥 올림. 채연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임도박님. 채연씨 오랜만이요. 이제 그녀도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합니다. 도박님은요? 나도 행복하오. 그럼 됐습니다. 채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임도박님 평생 제 마음속에 계실 겁니다. 안녕히. 채연은 마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나도 그분을 존경하오. 그런 분을 사랑했던 당신이 자랑스럽소. 채연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단영은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50대 중반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주본 두 사람. 제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루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단영이 물망초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단영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혼자 걷는 길, 단영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상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까?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도박님이 행복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상욱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백꽃이었습니다. 상욱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단영은 하얀 상복을 입고 관 앞에 물망초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임도박님, 저승에서는 꼭 만나요. 장미령은 연경에서 소식을 듣고 3일간 곡을 했다고 합니다. 채연은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금은 남편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은 씨앗은 영원히 자랄 거예요. 6개월 후 미금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기다렸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의주 지방에서는 임상옥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심은 배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가 만든 저수지는 여전히 농민을 먹여 살리고 그가 세운 학교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 여인의 사랑은 전설이 되어 전해집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배려이며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을 임상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 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도 임상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임상옥 같은 사람입니까?